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살펴보고 하지만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법률인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 법률인싸에 들고 오셨나요? 네네. 아직 수령하지 못한 이제 어딘가에 숨겨진 내 돈, 또 귀찮다고 미루다가 아직 받지 못한 돈, 바로 이제 실손보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실손보험료를 청구해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청구 방법을 간소화시키자는 법안이 꽤 오랫동안 이제 국회에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실손보험 아무리 잘 들어있다고 해도 청구하기 귀찮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작은 액수다 10,000원, 20,000원 이런 경우에는 또 너무 그 절차를 거치기 귀찮아서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 법안, 이게 좀 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지 오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이제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당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져 이제 이번엔 드디어 국회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총 6개인데요. 법안들은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전문 중개기관을 두는 것과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에 이제 차이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각 이제 개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마저 개정안의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 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같은 달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약속했으나 아직은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청구 절차가 소액이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지난 2020년에서 22년까지 약 7,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이제 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궁금해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주요 내용은 이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중개기관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려면 우리가 병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이제 필요 서류를 발급해 주세요. 실손보험 서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진료가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류들을 발급을 해줘요. 그럼 이 서류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모바일 앱도 있지만 팩스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실손보험 A사에 예를 들어 보험을 들었다. 그럼 거기 이제 서류를 직접 환자가 전송을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해서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보면 이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계속 묵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 보면 이런 거 한꺼번에 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 들어준 이제 보험 판매 하시는 분한테 그냥 네. 이거 다 해주세요 막 이러고 몰아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례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사실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업이 아닌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도 팔고 하다 보니까 이거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막 해준다 그런 좀 황당한 사례들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거를 직접 하기가 좀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에서 바로 어떤 중개기관이 있으면 딱 중개기관 A라는 데를 정해서 병원에서 여기다 바로 서류를 보내면 이 중개기관에서 그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게 보내주면 되지 않냐. 왜 굳이 각 소비자들이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냐. 이게 결국엔 법안의 핵심인데 그 중개기관은 어디로 할 거냐. 이것만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재수 의원 안을 보면 전문 중개기관 하나 만들자. 아니다. 뭐 고용진 의원 안을 보면 그냥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는데 여기다 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평가원에서 다 자료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이제 벌칙 규정.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좀 많이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료계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규정들이 조금 각각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결국에는 핵심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각 6개의 법안이 이제 계류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간소화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돼 있고요. 저도 이게 꽤 불편하다는 걸
그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소비자단체 연합은 국회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제 촉구했습니다. 그 한국소비자단체 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은 답보 상태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 단체는 주요 소비단체들이 지난 2021년 실손보험을 보유 중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7.2%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의료계는 결국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인데요. 의료계는 그동안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해 제3자인 의료기관의 의무 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또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그리고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 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또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또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데요. 의료계 입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 정보가 디지털화돼서 보험사에 전송될 수 있는데 이러면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고 또 전산화된 개인 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한다. 그래서 악용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하는 것은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나가는 길이라며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 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당국이 나서서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의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험업계에서는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보험업계는 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제 이익이 된다 그런 입장인데 내용을 보면 우선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덜어내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유로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 이게 44%고요.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는 게 73%에 달했는데 아울러 보험사들은 청구 시 사용되는 종이 문서 등의 사용을 줄이고 관련 서류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놓은 이유라고 들고 있습니다. 또 소액보험금 청구가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인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일부 보험사와 대형 병원 간 전산화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모든 병원과 보험회사가 참여해야 제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팩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구 등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종이 문서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으로 효과가 현재 미미하다며 소비자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비 증명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 거치는지 궁금해요. 저도 앱 사용해봤는데 간단하긴 한데 이게 또 앱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또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도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2,716만 건으로 가장 많은 이제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팩스인데 말씀 잘 주셨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 내용을 좀 이제 사용할 줄 알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익숙해지고 하면 간편한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고 이거 관련 서류들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 팩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 쓰지도 않으니까 그걸 종이로 일일이 팩스로 보내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소비자가 직접 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편하다 하니까 어쨌든 법안에 계류 중인 내용은 이거를 병원에서 중간 단계 거쳐 어떤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심평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보내자. 근데 의료업계 입장은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개인의 우리 아마 이거 이 서류 내실 때 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역들이 들어갑니다. 진료에 네. 관한 내역들이 아주 깨알같이 써 있어서 정말 이거를 중간에 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의료계 입장도 이해는 가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게 너무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 이거기 때문에 실제 뭐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건수가 많긴 하지만 또 다른 이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되는지도 또 그것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히 좀 개선하는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간편한 방법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생생법률체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